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이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정영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성우.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네, 우리 최욱 씨는 네. 쓰레기죠? 왜 본인 얘기를 저한테 그러세요? 네, 쓰레기 잘 어떻게 분리수거 하십니까? 네, 분리수거 아주 잘하는 편이고 네, 재활용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정영 씨도 재활용 생활화돼 있잖아요. 재활용이요? 네, 멘트도 재활용 계속해서 어제 했던 멘트 오늘 또 하고. 최욱 씨 거 다시 또 써먹고. 네, 그거 이제 일상생활인데 네. 사실 우리나라처럼 분리수거 잘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정말 드물어요. 없어요? 선진국 좋아하는데 이거는 선진국보다 나아요? 훨씬 나요. 와, 대한민국 대단하네요. 뭐 어디 미국 같은 데나 어디 특히 홍콩 뭐 선진국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홍콩 같은 데는 진짜 길이 더러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네, 형편없어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네. 쓰레기 그냥 막 버렸었거든요. 우리도 그랬죠. 네. 근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분리 배출을 해야 되고 네.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그러니까 네. 봉투값도 비싸고. 네. 여튼 그래도 이런 재활용이 우리 지구 환경을 살리는 데 또 큰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재활용 혹은 뭐 재활용이라고도 요즘 또 한다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예? 뭐 재활용을 넘어 재활용? 재활용.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저도 재활용은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이제 재활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해주실 분 서울 디자인재단의 윤대영 본부장님 그리고 한국 업사이클 디자인 협회 홍성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회장님까지 나왔습니다. 네. 협회가 크진 않죠? 그래도 한국에 네. 주요하게 활동하는 네. 30개 정도의 회사들이 모여 있는 단체예요. 그래요? 네. 거기 회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장은 이제 저희 돈으로? 앞서서 박미연 회장님 계신데 초대 회장님이 여기 협회를 만드셨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네. 협회원들이 이제 선출을 해가지고 투표로 민주적으로 선출됐습니다. 임기가 어떻게 되죠? 2년이요. 2년. 약간 그 DJ DOC의 김창렬 씨 좀 닮으신 것 같은데 주먹 막 쓰는 거 아니죠? 네. 어깨가 넓으셔. 어깨가 너무 넓어. 나 깜짝 놀랐어. 지금 막 수영에서 오신 줄 알았어. 복싱을 취미로 해가지고요. 복싱을 취미로 했어요? 오늘 아주 다정하게 대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가 업사이클이란 말, 재활용이란 말이 굉장히 생소해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재활용. 이게 뭐예요, 이게? 재활용은 이제 재활용이라고들 더 많이들 생각을 해서 이게 오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네네네. 하시죠. 근데 이제 원래 업사이클을 영어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네. 이게 그 국어원에서 번역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업사이클은 리사이클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건 재활용, 다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활용하는 것이다 해서 재활용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개념이 잘 안 잡힙니다. 재활용과 재활용 네. 그 차이점. 그러니까 재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재활용은 모든 우리가 버리는 폐기물 같은 거를 네. 버리지 않고 다시 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자면 병 같은 경우에는 부셔가지고 네. 병, 공병 네네네. 같은 건 부셔서 다시 녹입니다. 녹여서, 예. 그래가지고 다시 새로운 병으로 만들어서 네, 쓰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부신다는 건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거고요. 네. 녹이는 거는 화학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이 두 가지의 물리적 화학적 힘을 가하게 되면 에너지가 들어가죠. 전기를 다시 써야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면 다시 소재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소재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그걸 다시 쓰는 거죠. 리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건 됐어요. 네. 정리가 그거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런데 재활용이라는 건 어떤 거냐? 집에서 쓰던 괴종시계나 미싱 같은 게 있다. 네. 재봉틀. 재봉틀이 있다. 네. 재봉틀이나 괴종시계가 있었는데 아껴서 쓰고 있었던 것이다. 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보통 이사 다닐 때 보면 막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안 버리고 재봉틀이나 괴종시계를 다시 고쳐서 네. 진짜로 다시 쓸 수 있는 거로 만드는 겁니다. 그 기능을 다시 살려내거나 아니면 기능이 죽었을 경우에는 다른 공예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예술품으로 만들어서 집안에 다시 또 물려줄 수 있는 가보로 만들거나 이런 탁자나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새롭게 다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성이 변화하지 않고 화학적 물리적 힘을 가하지 않고 인간의 힘만으로 핸드메이드만으로 새롭게 그 자원 자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를 쓰지 않고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대신 물성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거기에 디자이닝과 엔지니어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업사이클이라고 그런 겁니다.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을 합친 용어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페트병이 이렇게 물병이 있는데 이 물을 먹고 나서 재활용 병에 버릴 수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쌀을 담아서 내가 새로운 방법으로 쌀 보관 용기로 쓰면 이게 재활용이 되는 그렇죠. 겁니까? 그거는 재활용이죠. 버리지 않고 재활용. 다시 쓰고 있는 것인데 물성 변화는 그대로 없이 어떤 우리가 자원을 다시 낭비하지 않고 전기나 무슨 이런 에너지를 쓰지 않고 집에서 다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깍두기 같은 거 한번 반찬 나갔다가 다시 국물 새로 뿌려서 새로 나가는 거.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는 걸렸어. 이용돈 씨한테 내가 일러줄 거야. 이용돈 PD한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거 제가 걸렸는데 네. 이용돈 PD 빨리 전화해야겠어. 네, 걸렸어. 식당에서 그거 쓰는 거는 리사이클이 아니라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위생적으로도 그러면은 위생법에 걸리고요. 그 고무장갑을 물성 변화 없이 뭐 예를 물성은 들어서 변화가 없지만 수용모로. 용도상 문제가 생깁니다. 수용모로 네, 쓴다. 좋습니다. 이 업사이클. 네, 네. 머리가 좀 아프겠죠? 이제 좀 개념 작은 걸 끼워서 되네. 그러니까 정리가. 되게 쉽게 생각하면은 네. 그러니까 재료가 거의 그 재료로 해서 다시 사용되는 것과 조금 차별되는 게 업사이클인데요. 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되는 게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게 가치를 떨어뜨리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그 비용이나 시간이나 들었다. 그러니까 A라는 물성이 그 물성을 살려가지고 다른 게 되는 게 그 업사이클에 가장 근접해요. 그래서 리사이클, 업사이클의 차이가 다시 사용한다랑 다르게 사용한다랑 의미가 바뀌는 거고 네. 그게 이제 가치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턴테이블을 50만 원 들여서 냄비 받침으로 네. 바꿨으면 이거는 업사이클이야. 그건 다운 사이클이죠. 그건 다운이네. 그러니까 업이 아니고 다운. 이제는 확실하게 개념 정리가 됐어. 네, 그러니까 근데 꼭 돈이 높아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가격이 높아져야지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네네네네. 가치가 있다 할 때 그러니까 월급이 높다고 그 사람을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순환에 훨씬 도움을 줄 수도 알겠습니다. 있고 확산력이 개념 정리는 이제 도움을 줄 확실히 수도 있고. 됐는데 네. 오늘 왜 갑자기 이 재활용, 업사이클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거죠? 이게 그 조금 전에 참 좋은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네. 말씀을 용답동에 이 세월형 플라자가 들어선다고 이제 했더니 송동구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처음에. 재활용 플라자가 생겼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서울 재활용 플라자인데요. 네. 원래는 이름이 서울 재활용 센터였었습니다. 재활용 플라자. 예. 그렇게 이제 재활용 플라자가 생긴다고 그랬더니 주민들이 여기 무슨 자원 재활용 센터, 고물상 센터 고물상 왜 들어오냐 이런 이거지? 거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주민들도 반대하고 송동구청장님이 굉장히 곤혹스러우셨죠. 시장님도 이거 구청장 구민들이 반대하는데 이거 어떻게 여기다가 할까 고민하셨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이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은 단순한 재활용이 아니라 재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쓰레기를 우리가 다시 순환하는 거는 기존에 또 많이 방법이 있습니다. 뭐 벽돌로 만든다거나 네. 옷을 가지고 이렇게 잘게 부셔서 무슨 어떤 건축 자재를 만든다거나 네네네. 이런 방법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쪽에서는 시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어떤 무슨 쓰레기 센터가 쓰레기 무슨 재활용 분류수거 집화장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진짜로 소재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쓸 수 있을 것인가. 또 기업에서는 어떻게 자원을 함부로 낭비해서 막 무분별하게 상품을 막 팔아서 이렇게 매립하고 이렇게 만들지 않을 것인가를 교육하는 그렇게 만든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성동 구민들도 찬성하고. 설득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이번에 개관하면서 성동 구민들이 한 500명 넘게 오셨고 와가지고 다들 좋다 그러셨고 이렇게 될 거라면 진작에 만들 걸 그랬다 이런 그 말씀 많이 하셨죠. 의원은 이런 거 설득 잘 안 되거든요. 그런가요? 네. 이게 설득을
설득 과정이 또 있었네. 이게 네. 이제 그래서 이해가 사실은 협회에서도 그런 그 활동을 많이 교육을 많이 하고 네. 또 그런 제품도 많이 만들어서 제안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실제 시민들이 지금 많이 와서 보고 계십니다. 이 서울 세월형 플라자를 보시면서 아주 시민들도 느끼는 게 많이 있으시죠. 서울 세활용 플라자 이것이 성동구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성동구 용답동, 용답동. 장안평 하시면 보통 중고차. 네, 중고차 네. 시장이시죠. 그 뒷길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생긴 겁니까? 네, 이번에 생긴 거. 그렇군요. 중고차 매매단지 뒤쪽에 있군요. 그렇습니다. 여긴 저는 좀 아픈 추억이 하나 있는데. 얘기하세요. 장안평 네. 거기서 차를 하나 샀는데 네. 중고차 샀는데 사기당하셨군요. 한 3주 만에 난 무슨 저 방구차인 줄 알았어 내가 산 차가. 연기가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내가 다시 찾아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뭐 이거는 저 자기네 책임 없다고 뭐 알아서 뭐 신고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향해서는 오줌도 안 싸거든요. 그게 지금 이번에도 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뭐만 하면 다 좋대. 거기 장안평의 중고차 네네. 결국 중고차라는 것이 다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 거기 있는데 이게 굉장히 산업이 열악하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선진화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 네, 이게 다운 사이클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서울시에서는 또 거기다가 네. 중고차 부품 센터, 첨단 부품 센터, 매매 센터를 새로 건축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DB도 구축하고 매매가 아주 선진화되고 시민들은 속지 않고 네네네. 제 가격에 가성비 좋게 잘 따져서 살 수 있게 하고. 그 서울시가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그 선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서울 세월형 플라자에서도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지역인 것이죠. 이 지역이. 이 동네가 뭔가 새로 다 태어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데요? 이것도 역시 박원순 시장님이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 지역을 아예 그 에코타운으로 만들어서 네.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새롭게 쓰는 그 시민들의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롭게 쓰는 시민들의 그린 파크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 지금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장기적인 플랜이 그 서울시가 자원 순환 도시라는 그 슬로건이 있거든요. 자원 순환 도시. 네, 그러니까 자원이 어떻게 순환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낭비 없이 이 도시를 채워갈까? 네네. 그런 고민들이 이렇게 새로운 시설들이 생길 때 반영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원 재활용 잘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재활용을 잘하는 나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이 자원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죠.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못됐어. 그런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고 실제로 수거되는 곳도 대도시에서 일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시민들의 참여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활용되는 것들이 되게 미비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의 문제가 크게 가치가 있게 이렇게 분류되고 다른 것들로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좀 약해요. 거기에 좀 안타깝네.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서울 세활용 플라자를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겨나겠군요. 네. 일단 서울 세활용 플라자 뭐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세월형 플라자에는 그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네. 그 이 어떤 새로 쓸 수 있는 소재를 집적시켜 놓고 그걸 가져다가 또 공방에서 만들기도 하고. 그럼 고물상 맞는데? 그 고물상이라보다는 현대식 건물이야, 근데. 네, 그렇죠. 현대식 건물이. 그 가건물이 아니고. 그럼 어쨌든 그런 걸 다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병 그렇죠, 같은 거. 그렇죠. 이제 그런 걸 가져다가 이제 그 소재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공방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공방이 그 안에 있어요. 공방이 스튜디오가 아예 들어와 있습니다. 디자이너들과 엔지니어들이 거기 같이. 그럼 민간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32개의 저희도 기업이 들어와 있고요. 협회도 입주를 이게 했어요. 다 민간 그래요? 다 민간 기업. 공짜로요? 아니 공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어서 그 일정 기간에 약속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정하게 큰 돈은 아닌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원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큰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거기에 들어간 임차료나 이런 것들을 내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업사이클링 된 거를 또 판매하고. 판매도 네,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플라자잖아요. 네. 플라자, 그러니까 제일 큰 차별점은 그러니까 이 재료를 시 차원에서 수급해서 전시, 그러니까 이게 초기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료 뱅크의 개념이죠. 소재 뱅크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수집하고 활용 방안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있는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사용할 수 있고 시민들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시장이 있어요. 전시장 샵 그다음에 식당이 있어서 문화로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원래 뭐 하시던 분이에요, 우리 회장님? 저 업사이클 디자인 협회 네.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래 뭐 하시던 사업이 따로 있으신? 네. 그 협회는 네. 그 개별 디자이너들 그리고 디자인 회사들의 대표격이죠. 그러니까 협회는 그런 네네네네네. 이슈를 공유한 사람이고 저는 디자인을 공공공간이라는 원래. 디자인 회사의 대표예요. 원래 원래 미술 전공을 했고 네네네. 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경영을 새로 전공하고, 활용을 하려고 해도 이 디자인이 예쁘지 않으면 선택받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업사이클을 자꾸 얘기하게 된 이유도 네. 사실 이 자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산업에서 물질들이 순환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단절되는 어떤 플라스틱 가치. 그러니까 우리 맨날 포장재로 이렇게 비닐봉투 쓰잖아요. 근데 그거 버려지는데 한 100년 걸린다라는 생각만 하지. 그래서 어떡할 건데라는 해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자꾸 제품을 만들고 기획하다 보니까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거가 출발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좋을 네. 것 같은데요. 문득 떠올랐는데 네. 그 자동차, 폐차 네. 하면은 그 소파, 시트 네. 그걸로 뭐 예를 들면 지갑을 만든다든지 네. 이런 것 좀 한번 아이디어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세아룡 플라자 전시 중에 하나가 그 지구를 위한 약속인데요. 네. 대관전이 거기에 그 한 업체가 자동차 시트 가죽이 되게 좋잖아요. 그 네네네. 가죽으로 가죽 가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트를 떼가지고 이미 있어. 이미 있었네. 네, 아쉽습니다. 되게 그걸 되게 잘하는. 왜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많은 거야? 이미 근데 있었네. 그게 말은 쉬운데요. 뭐가 어렵냐면 자동차 시트를 하나로 가방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물품을 네. 하나는 아는 아저씨나 아빠나 친구한테 얻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떡할 거냐. 이게 업사이클의 챌린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100개, 1000개, 10,000개 주문 들어오면 그때 그렇지. 언제 수급하고 가공하고 포장하고 보내주고. 근데 그런 그것들은 원재료랑 다르게 손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네. 어떡할 거냐. 그럼 어떻게 이해시킬 거냐.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밸류 체인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네. 프로세스가 이제 그 상업적인 생산 체계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자동차에서 나온 가죽 시트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다가 기업체 자동차 회사에서 판매가 중단되거나 혹은 생산이 중단되거나 그러면은 남는 재고들이 있습니다. 이미 생산해 놓은 중소기업에서 다 납품하잖아요. 그 가죽들도. 그러면 창고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재고들은 완전히 새 것들이죠. 1차적으로는 그런 것들부터 그걸 갖다 다시 또 뭐 폐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시 그 아까 말씀하신 가죽 제품이나 가방이나 지갑 같은 걸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균질화된 가죽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원단 같은 경우에도 군납을 하던 근데 군납은 대체로 분량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뭘 옛날 같잖아요. 다 분량이에요. 방탄조끼가 전혀 방탄이 안 되는 조끼. 그래서 그걸 이제 퇴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걸 버릴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면 되죠. 그러니까 꼭 사람들이 막 몇십 년 동안 쓰고 해져서 이런 것만 뭐 다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원자재도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원단 그 섬유 원단 중에도 그런 게 많고요. 뭐 짜투리 원단도 예, 있을 예, 수 있고. 짜투리 원단 가지고 만드는 건 또 우리 홍성재 회장님이 전문가. 짜투리 전문입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좀 이상한. 그러니까 이거죠. 네. 그러니까 버린 걸 쓴다라는 개념 때문에 사람들이 업사이클을 조금 기피하는 부분이 있는 그럴 수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네. 돈 내고 좋은 거 쓰자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럴 있잖아요.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보면 생산부터 폐기까지 과정에서 네. 어떻게 하면 자원이 순환하도록 내가 물건을 사고 근데 그걸 제일 잘 조장할 수 있는 건 사실 소비예요. 소비를 통해서만 그런 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소비를 만들어내고 캠페인을 하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이렇게 생산할 때 단계 옷을 생산할 때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15% 정도 옷에 로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 천에 남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패턴을 만들다 보면.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도 활용해서 이렇게 쿠션으로 만들고 처음부터 옷을 만들 때 로스가 적게 하는 제로 웨이스트 방식으로 옷을 만들어요. 이 제로 웨이스트 부분이라는 게 이게 옷이나 이런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무슨 제품 혹은 건축자재 이런 데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음식에도 또 해당됩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아마 그런 경험 아주 쉽게 할 텐데 버려지는 팥뿌리로
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용돈 또 전화합니다. 마트에 가서 네. 덥석 샀어요. 가져와서 반도 못 쓰고 버려. 이건 내가 너무 많이 샀구나. 네. 그게 썩어서 버리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많죠.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쓰레기통에 많아요. 많습니다. 네. 그게 결국은 그게 뭐냐면 과소비고 네. 유통 물류 비용 증가시키고요. 그래서 그걸 손님들에게 내놓는다. 그거 정말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소비자들의 소비 아까 말씀하신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네. 우리가 그 장바구니 활용하고 그다음에 오일장 같은 게 열리면 거기 가서 그 먹을 것만 딱 사가지고 가서 먹고 이렇게 자주 자기가 그 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물론 바쁜 현대 생활에서는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요즘같처럼 그 이렇게 스스로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의식이 많이 지금 선진화됐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는 뭐 대량 생산한 진짜 싸다고 해서 마트에 가서 막 사가지고 냉장고에 대형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네. 먹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막 음식물 폐기물을 막 나오는 하루에 3,800톤이 나와요. 아유.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3,800톤입니다. 음식 쓰레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신호라는 거는 결국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여기서 앞으로 의식주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쓰레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네. 여기 서울 세활용 플라자 네. 여기 김생민 씨를 관장으로 앉히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김생민 씨 부쩍 많이 하네요. 혹시 뭐 라이벌의식 때문에 롤모델인가요? 대세잖아. 여기 그 세활용 플라자의 공방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뭐 지갑 만드는 예. 데라든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같은 질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그러면 어떤 대표적인 업사이클을 하는 네. 재활용을 하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카테고리로는 네. 제품 만드는 곳, 그러니까 업사이클로 제품 만드는 곳, 뭐 핸드백이라든지 네, 이런 거 그런 게 있을 수 네. 있고, 그다음에 업사이클을 캠페인하고 교육하는 곳. 네, 아. 그런 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크게는 그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우산 같은 우산이 부러지면은 우산이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네.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자파를 만드는 큐클리프라는 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자파? 이제 동전 지갑이나 동전 지갑. 그렇게 네. 우산 그런데도- 천이 튼튼하니까. 튼튼합니까? 네. 가방도 만들고요. 가방도 만듭니까? 네. 이게 업사이클이 이게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려면 네. 이게 제품만으로는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는 팀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업사이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네네네. 네, 그런 소셜 아이들이 EQ 좀 이런 팀이 있어요. 아이들 뭐 초등학생이라든지 네. 뭐 중학생 이런 친구들 가서 좀 배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배웁니까 이런 거? 그 세월호 네. 플라자가 교육적 기능을 상당히 크게 갖추고 있죠. 그 유모차 업사이클링 좀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유모차들은 다 많이 버리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유모차도 굉장히 많이 버려지는 많이 거죠. 버려 유모차. 네. 그걸로 다 떼어내서 다시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도 좋은 프로젝트가 될 네. 수 있습니다. 그 제일 많이 버리는 게 제가 볼 때는 유모차, 런닝머신, 훌라후프 이런 거 많이 버립니다. 아이들 장난감도 많이 장난감. 버려지고요. 네. 이런 거 제가 아이디어 던집니다. 네. 여기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일단 좀 바뀌게 될 필요도 분명히 좀 있겠네요. 왜냐하면 재활용으로 해서 만든 게 뭐 한 3,000원에 살 수 있는데 새로 만든 것도 뭐 중국산 3,000원 똑같다. 이러면 사람들이 사실 이제 재활용으로 된 걸 사는 것이 지구를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인데 그냥 뭐 새 거 사지 뭐 이러고 새 걸 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바꿀 필요는 있겠네요.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똑같은 건데 이거는 누가 사용했던 거고 그러니까 A는 B는 사용 안 했던 거예요. 뭘 선택할까 했을 때 A를 예를 들어서 새 재료를 사용했다. 그게 이기적일까 나쁜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당연하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보편적 생각이고 당연하다. 근데 이거에 대한 설득력을 다른 방식으로 게임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업사이클 할 때 되게 중요한 점이 있는데 하나는 좋은 재료예요. 좋은 재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롤스로이스 시트.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최욱 씨 조수석 시트는 좋을 것 같다. 최욱 씨. 그거는 요 접근법이 되게 우스갯소리로 하셨지만 스토리가 들어간 이 조수석이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이 재료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나무인데 나무 책상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건 100년이 지난 교회에 그 교회가 없어질 때 모았던 나무로 한 거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입을 해요. 기입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 스토리가 들어간 재료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베를린 장벽으로 만든 그리고 네. 맞아요. 지금 한국에도 베를린 장벽 떼가지고 공공미술로 만들었거든요. 맞죠? 네, 아이디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원래 좋은 재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 다 목도리인데 이거는 3만 원이고 이거는 5만 원이야. 업사이클 했는데. 근데 왜 업사이클 했는데 5만 원이야? 캐시미어. 근데 맞아요. 캐시미어다. 100% 캐시미어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업사이클이라고 재료가 원래 후지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런 거 쓰레기들로 또 쓰레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좋은 재료가 자원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가치 있는데 이 굉장한 가치를 전달하겠다, 순환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맞아.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자꾸 뭔가 네. 정영진 씨처럼 네.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네. 그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조수석 달라고. 내 조수석 뭐 하려고? 좋아 보이더라고 그 조수석이. 뭐 이상한 얘기를 스토리가 하세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뭔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 조수석 탐나더라. 아이고 참 스토리를 해봐야 그 좀 다리 아프신 어르신들을 거기 안고 그런 스토리밖에 더 있어요. 얼마나 좋아해요 아픈 스토리. 유모차로 혹시 만드신 조수석 아닌가요? 네. 이 조수석이요. 네, 아무튼 저 네. 입 조심하시고요. 네. 자, 그럼 이 서울 세화룡 플라자 뭐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좀 더 뭐 현재 상태도 좋지만 더 발전을 시키실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또 계획들이 좀 세워져 있습니까 여기는? 이 세화룡 플라자 서울 세화룡 플라자를 열면서 네. 저희가 세화룡 축제라고 그랬습니다. 개관 행사를 개관식이라고 그러지 않고 네네네. 세화룡 축제다. 시민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네네. 우리 축제를 만들어가자. 이 세화룡이라는 생활 문화를. 그 노래 리메이크가 업사이클링이겠네요. 맞죠? 그렇죠. 그건 가치를 새로운 옛날에 이제 만들었던 노래들을 네. 다시 가치를 더해가지고 네, 세활용의 대표적인 새롭게, 예네요. 네, 그렇게 되겠네요. 아,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흐뭇합니다. 네. 최욱 씨가 그 남진 씨 노래 하나 업사이클링한 노래가 있거든요. 아, 아니. 그런가요? 아, 그건 업사이클링이 아니라 그건 표절입니다. 네. 아, 그건 표절이에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입주한 또 우리 어떤 아이디어 좋은 회사 중에서 촛불을 가지고 네. 이 LED 라이트 불을 밝히는 예? 촛불을 켜가지고 네. 그 촛불 하나의 온도가 1000도가 넘습니다. 촛불 끝의 온도가. 네. 네. 근데 그 촛불 위에 물컵을 딱 올려놓고 네. 그걸 끓여서 그 물을 끓이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소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네. 전기 반도체 소자가요. 네. 그 찬 물과 뜨거운 촛불과의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이건 아마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우셨던 직렬, 병렬 뭐 이런 거 네. 여러 가지 해가지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 찬 거가 더운 거 차이로 인해서 네. 전기를 발생시켜서 우리가 전기 꽂지 않고 LED를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4시간을 밝히는 이런 그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냐면 버려지는 열을 에너지로 다시 업사이클 쓰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촛불은 그냥 우리가 보통 빛을 밝히거나 열로 쓰긴 하는데 낭비되는 열이 있는 거거든요. 그 열을 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에 쓰이느냐? 재난 지역, 그다음에 아프리카 제3세계 이런 데에 전기가 없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호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도 여기서 지금 그렇군요. 기획하고 구상하고 있고 그 추진하고 기업은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아마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겁니다. 촛불을 아주 싫어하는 정부였거든요. 네. 촛불 가지고 했다 하면 다 블랙리스트. 이거 하시면서 뭐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이렇게 잘 설득이 되셨고 또 다른 뭐 어려운 점 같은 거 있습니까 혹시? 뭐 이건 좀 현재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든지. 네, 이제 가장 그 어려운 점들이 아까 우리 홍성재 회장님도 말씀하셨었는데 네. 단절된 순환의 고리 거기에서 그 버려지는 어떤 이런 폐기물들이 네. 자원들을 규격을 최대한 맞추어서
저장을 했다가 사용자라는 건 디자이너나 제작자입니다. 창작자들. 네. 그분들에게 수요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유통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네, 이것이 지금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사이클 산업이 많이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이 이 플라자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다 완전히 다 해결을 못했지만 지금 스타트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어떻게 연구를 하고 또 자재 그런 어떤 그 온라인 비즈니스도 만들고 또 유통 루트도 만들고요. 네네네. 사람들 인식도 많이 개선시키고 해서 지금 산업 쪽을 산업 쪽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좀 효과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버려지는 쓰레기 폐기물 중에 우리나라에서 그 사용 가능한 폐기물은 4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사용되고 있는 게 극히 일부분만 사용되고 있거든요. 약 한 100억 원 내지 200억 원 정도만 4조 중에 네. 와.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형편없군요. 네, 지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앞으로 보다 더 좋은 기술로 네. 또 좋은 시민들의 참여로 이런 것이 많이 확대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 뭐 산업적으로 네. 비용적으로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2010년 기준으로 네. 전 세계의 재활용 시장 있잖아요. 재활용 시장. 네. 그러니까 이게 재활용 시장이 610조 정도 돼요.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그 중에 굉장해요. 반 정도가 미국이고요. 어. 미국의 시장이고 우리나라는 4조 정도 돼요. 어. 그러니까 2010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훨씬 지금 큰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업사이클 그 디자이너들, 업사이클 업체들이 하는 비중은 20억 정도예요. 다 합쳐서. 굉장히 그러니까 0.02%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 물건을 다시 물건으로 쓰는 거는 되게 인식이 보편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 중고 사자, 뭐 차 중고로 사자, 이런 건 인식이 보편적인데, 아까 핸드폰 얘기하셨지만 폐기된 핸드폰 안에도 되게 좋은 재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는 거는 창업에 가까워요. 창직 창업에 가까워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개발이 되게 적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업사이클 시장은 적어요. 그럼 맨날 프라이탁 얘기하는데 프라이탁의 한 3배 정도로 그 전 세계 업사이클 시장의 기준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프라이탁이 뭐예요? 프라이탁 가방인데요. 그 트럭에 방수천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보편화되게 방수천을 많이 안 쓰는데 네. 트럭에 보면 이렇게 방수천 네. 있죠. 그거가 일정 시간 지나면 폐기를 해요.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방으로 만든 회사인데 업사이클로는 제일 유명한 회사. 그렇습니까? 예, 세계적으로 거의 제일 크죠. 그 여성분들 많이 들고 다니는 네, 맞아요. 에코백이라는 게 네, 혹시 맞아요. 이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가격이 30만 원대, 40만 원대예요.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래서- 바가지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감성 쓰레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0만 원이요? 네. 폐 방수천으로? 네. 에이, 이건 장난치나. 에이. 근데 그렇게 무시할 게 못 되는 거는 네. 전 세계적으로 제일 성공한 그 업사이클 기업 중에 하나고, 거기서 뭐까지 하냐면 이게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세척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에 대표들이 친환경주의자예요. 아니 여기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야 이건 저걸 30만 원. 너무 그러니까 이제 저 프라이탁의 밸류 체인을 보면은 네. 저 프라이탁이 이제 쓰고 있는 것이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대형 트럭 그 트레일러드 같은 거, 그 위에 방수 커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원재료인데 거기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름이 묻어 있거나 이렇게 찢어져 있거나 이러면 그것도 못 씁니다. 그래서 그 저 프라이탁 회사에서는 그걸 이제 제일 깨끗하게 쓰는 운전기사만을 골라내는 것이 그 기업의 노하우예요. 그 진짜 차량을 아끼고 그러는 기사들은 그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5년 넘게 쓰고 그러는데요. 그걸 갖다 깨끗하게 써가지고 나중에 그 방수포가 그대로 딱 재단을 잘 하면 아주 좋은 원재료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만 따로 이렇게 다 연락을 해서 그걸 받습니다. 그 썼던 거를. 네. 그 공장으로 가져가서 다시 그걸 세척을 하는데 빗물 받아가지고 쓰고 빗물 가지고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 부분만 제일 좋은 컬러가 있는 부분만 오려냅니다. 네. 그리고 그걸 소비자들한테 받아요. 온라인에 올려놓고 어떤 디자인을 원하느냐
그 소비자들이 그걸 난 이런 디자인으로 해줘, 이런 컬러로 해줘. 그러면 거기에 그 맞춤형으로 그것만 딱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그걸 그분에게 그 자기 오로지 하나만 있는 것만 딱 전달해 드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 프로세스상에 보면 그 가치가 들어가는 그 제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 노동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제품이 약간 좀 마케팅을 잘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런 아니요, 생각을 좀- 품질도 좋아요. 품질도 좋고. 왜 그러냐면 그 네. 업사이클의 특성 중에 하나가 원재료가 잘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초기에 왜 만들었냐면 그게 건축 전공하고 이런 친구들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그 친구 대표 친구들이 그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면 젖잖아요. 네. 중요한 도면들이. 네. 그래서 방수용으로 자기가 쓰려고 만든 가방이 시초인데 그래서 방수포죠. 그러니까 원재료의 장점이 잘 살아 있는 거죠. 그냥 앵코백이라기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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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부분들이 되게 알겠습니다. 좋은 작용을 하는 거죠. 네. 우리 이번 기회에 좀 시장님도 재활용해갖고 다음에 한 번 더 시켜드릴까요? 요렇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갑니다. 네. 이거 한 게 있습니다. 예, 여러 네. 코너가 있어요. 뭐 그래?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재활용인가요? 재활용인가요? 이거 업사이클링. 네. 이게 한 번 두 번 하시면서 점점 노하우가 쌓이셨어요. 그렇지, 업사이클링 네. 갑니다. 세 번째 네.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진정한 업사이클링. 네. 됐다. 잘 빠진 것 같아 이번 방송. 네. 알겠습니다. 뭐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할 거 다 했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네. 그 아이디어 가지고 저 들어가서 기업체 또 한 서너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혹시 그 시에서 이런 거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 없습니까? 시에서 그 주변에 에코타운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네. 길 닦고 뭐 그 공사하고 이런 게 아주 시는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시민들이 그 걸어 다니기 좋고 아. 자전거 타기 좋고. 도로는 또 네. 저희가 또 있습니다 라인이. 그렇습니까? 네. 그거를 최대한 도시계획가 있어요. 네. 많이 해주시면은 어. 거기에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가지고 네. 애들 데리고 손잡고 와서 보고 갈 수 있게 하고. 아 좋습니다. 도로 형님 네. 지난주에 나왔잖아. 나왔잖아요. 도로 형님 전화 하나 네, 들어갑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이 쭉 반복되면서 거의 각 과마다 네. 라인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네. 네. 또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돈 필요하면 또 부분이요? 말씀하시고. 예.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업사이클 뭐 재활용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선택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이렇게 저성장일 테고 고령화 시대일 테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조금 당연하게 생각하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재활용 플라자에 왔으면 좋겠다, 업사이클 제품을 샀으면 좋겠다의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자원을 순환하게 하는 것들은 문화는 좀 당연하게 받아지면 좋겠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적은 나라의 네. 국민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거든요. 재밌게 즐기려면은 그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네네.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은 누군지도 봐야 되고 네. 축제도 열어야 되고 그런 걸 재활용 플라자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우리 두 분 지금 갖고 계신 것 중에 저 다 신상이야. 됐어. 묻지도 마. 이 사람들은 다 신상이야. 아니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은 네. 생산 단계에서 네. 버려지는 걸 제일 최소한 옷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가능한 옷을 적게 입어요. 가지고 있는 또 이 필통. 예, 필통. 요것도 요거 재활용 상품입니다. 뭘로 만든 겁니까 그거는? 원래 뭐였어요? 요거 요 에코백도 이게 무슨 포장하는 푸대였었던 걸 가지고. 오. 그래 이게 이렇게 디자인 스마트 디자인해서 그 당시 행사할 때 만들었던 거. 와, 실천하고 계시는군요. 네. 오. 근데 그건 좀 빨아서 쓰세요. 재활용은 좋은데. 빨면 안 되죠. 재활용 느낌이 안 나나? 네. 보여주기 식으로 저 하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저희도 좋은 인식의 전환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두 분이 꼭 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서울 디자인재단의 윤대영 본부장님 그리고 한국 업사이클 디자인 협회 홍성재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죠.
네, 저희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습니다. 네. 게시판에다가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네.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 say will you.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희 방송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 마음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